네, 자 오늘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주말에 장마가 시작돼서 그런지 좀 비가 많이 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름이 시작됐고 장마도 좀 시작됐으니까 건강관리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육체적인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요즘처럼 또 이제 중동에 또 큰 전쟁이 났을 때는 이제 정신 건강관리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발생한 이제 중동 전쟁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또 요즘에 환율이 좀 안정이 됐잖아요. 그죠?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내려와서 안정이 돼 있으니까 또 이 비관론자 이 인간들이 또 이제 오일쇼 보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또 퍼뜨리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 설명 좀 해드리고 오늘 지수가 또 많이 올랐죠. 보시는 것처럼 뭐 금요일 날 살짝 떨어졌지만 또 신고가가 났습니다. 그죠? 네, 이건 이재명 효과가 맞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재명 효과가 맞는데 물론 인위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증시는 계속 신고가가 나고 있고 금요일날 놀라가지고 그죠? 네, 주식을 손절한 사람들만 또 억울하게 생긴 거죠. 왜냐하면 오늘 지수만 올라온 게 아니라 테마주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보통 이제 중동에서 저는 큰 전쟁이 터지고 정말로 이제 지금까지 올라왔던 주식들이 많이 떨어질 것 같으면 절대로 테마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올 수가 없는데 오늘 뭐 원전 테마주, 그 다음에 뭐 자사주, 이재명 관련된 AI 테마주, 뭐 기타 등등등, 뭐 대북주도 좀 올라온 게 있고,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또 뭐 지역화폐 관련주들도 또 이제 꿈틀거리면서 좀 올라온 것도 있고,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있고, 뭐 많아요. 그래서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올라온 게 좀 있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이제 방송 들으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 마감을 좀 보시면 코스피가 무려 1.8% 급등을 했고 52주 신고가를 냈고요. 그죠? 3,000포인트에 이제 근접을 했고 오늘 종가 대비 이제 2%만 더 오르면은 3,000포인트 찍습니다. 저는 이재명이 이걸 해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이재명이 인위적으로 이제 증시를 움직이는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정치, 뭐 좌파, 우파 이런 거 떠나서 좀 즐기셔라. 그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허니문 기간이니까 즐기시면 돼요. 아셨죠? 뭐, 요즘에 뭐 국무총리가 뭐 비리도 많고 막 그러더군요. 그죠? 네. 원래 그런 사람이긴 한데, 그런 거 보면서 그냥 한탄하지 마시고, 네. 주식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뭐 금요일날 좀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3%까지 폭락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그래서 그날 뭐 별의별 걸 다 봤는데 하여튼 인간 지표들도 있어요. 아무튼, 네. 항상 보면 나와. 네. 근데 아무튼 금요일날 뭐 갑자기 막 코스닥 3%까지 빠졌었잖아요. 장중에. 근데 오늘 또 올라왔고, 그죠? 네. 종목 상담은 안 해드립니다. 잠깐만요. 네네.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무료 추천도 안 하고 그런 거 안 해드립니다. 네. 시황 설명이랑 돈의 흐름 얘기해드리니까 그런 거 잘 듣고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코스닥은 오늘 1% 이상 올랐죠? 그래서 아무튼 뭐 잘 끝났어요. 근데 지수가 올라온 것보다 더 좋은 게 테마주들이 떨어지기는커녕 막 더 올라가요. 바닥에서도 올라오고 허리쯤에 있는 것도 올라오고 신고가 내는 거 또 내고 막 그래요 지금. 그런 것도 쭉 보여드릴게요. 종목 얘기 할 얘기가 많겠죠. 그 전에 이제 항상 이제 이런 일이 터지면 뭐예요? 지금 또 비관론자들이 또 등장을 하죠.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은 해외 증시랑 좀 비교해 드릴게요. 오늘 일본 증시를 보시면 잠깐만요. 이게 나오나? 다시. 오늘 일본 증시가 1.2%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올랐죠? 50% 이상 더 올라왔고 중국 증시 올랐어요. 0.3%. 그죠? 홍콩 항생지수 0.7% 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배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인도는 어땠을까요? 인도 오늘 올랐어요. 0.8%. 대만은 오늘 그 맞는지 확인 한번 더 하고요. 대만은 소폭 하락 마감.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굉장히 강한 거라니까요. 엄청 세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재명이 올려주는 거라니까. 그죠? 네.
아무리 이재명이 뭐 싫고 좋고를 떠나서 이런 건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물론 인위적인 거니까 허니문 기간을 즐기실 수 있을 때 확 즐기셔야 돼요. 아셨죠? 너무 비판에 빠져도 안 되고 너무 또 이렇게 너무 좋아해도 안 돼. 맞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근데 요즘에 이제 지수도 잘 올라가고 환율이 그죠? 안정을 찾았거든요. 최근에 뭐 원달러 환율 봅시다. 4월 초까지만 해도 1487원까지 갔었죠. 1500원 돌파 임박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내려왔죠. 그죠? 내려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1350원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오늘 종가는 1360원이고 고점 대비 100원 이상 빠진 거예요. 엄청 빠진 거죠, 사실. 엄청 빠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관론자들이 이제 외환위기 온다 이 소리 못 하더라고. 환율이 촥 내려오니까 지들이 봐도 이상하거든. 그래서 네, 그 얘기 못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갖고 장난치느냐? 이란이 여러분들 직접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한 적은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서 이제 조종을 한 거죠. 이란이 자꾸 이스라엘 그냥 마구잡이로 이스라엘 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도 이스라엘만 욕한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왜? 이란은 솔직히 제가 보기엔 북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놈들이 아니거든요. 그 독재 국가에다가 사회주의보다 더해요. 걔네들은 악랄한 놈들이고 전세계 테러를 자행하는 놈들인데 그냥 이스라엘 싫다고 무조건 이란을 편들더라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하려면 둘 다 똑같이 비판을 하든가. 그죠? 근데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한테 무지하게 두드려 맞고 있는데 이란 외무장관인가가 주말에 그런 얘기 했더라고.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자기들도 멈출 생각이 있다고. 근데 이스라엘이 웃기고 있네. 그래서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란을 계속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란에 있는 뭐 주요 석유 시설, 뭐 가스 이런 거 막 때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그 이란은 되게 힘들어요. 왜? 핵 개발한다고 경제 제재 받아가지고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기름은 되게 많이 나고 뭐 품질이 좋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이란에서 생산되는 기름의 질이 좋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석유 시설이 되게 오래돼서 낡았대요. 아니 그렇게 독재를 하고 막 서방이랑 그렇게 척을 지고 안 좋게 사는데 누가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기업이 이란에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석유 시설, 뭐 석유 시추라든지 뭐 정유 시설 이런 게 굉장히 낙후돼 있었다고 했는데 그나마도 지금 이스라엘한테 두들겨 맞아갖고 지금 다 지금 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란의 상황이 되게 안 좋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뉴스 보면은 뭐예요? 그런 뉴스만 나오죠. 이란에 미사일 떨어져가지고 막 이란 초토화되는 거는 그런 기사는 별로 안 나오고. 이스라엘의 방공망 아이온돔이 뚫렸다. 맨날 그런 기사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쭉 보니까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처음에 100대가 넘는 그 샤이드라는 그 장거리 드론이 있어요. 그 저기 러시아에다가도 파는 드론인데 초반에 그거 100대 이상 날렸는데 그냥 이스라엘 들어오지도 못하고 다 격추됐대요.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을 뭐 250발, 뭐 그 다음에 100발인가 해서 총 한 350발인가를 쐈대요. 이란이. 그 중에 열몇 발 정도 들어간 거랍니다. 300발 이상 쐈는데 그 중에 10발 정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10발 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막은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언돔으로 거의 다 막은 거나 다름없다고 그러더라고요. 350발 쐈는데 여러분들 10발 정도 들어간 거면 35분의 1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요격률이에요, 그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미사일 몇 발 떨어지니까 그거 뚫렸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막 그런 기사만 쓰더라고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한 게 아니라 이란이 공경에 처해 있거든요. 이란의 모습을 이제 행동을 잘 지켜봐야 되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란이 그렇게 공경에 처해 있는데 이란 주변에서 아무도 이란을 도와주질 않아요. 러시아, 중국 쳐다보고 있죠. 왜? 자기들도 힘들거든 지금. 트럼프랑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요.
중국대로 관세 때려 맞아서 좀 저러고 있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신경 쓴다고 그러고 있고, 그냥 말로만 조금 위로해줄 뿐이지 이란을 뭐 더 그 이상도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그 요인들을 다 지금 죽이면서 시작했잖아요. 군부 지도자들 이런 사람 지휘관들 다 핵 개발하는 과학자 다 죽이고, 그러니까 이란을 돕는 그 테러 무장 조직 있죠. 얘네들도 지금 가만히 있어요. 왜? 이란 편들고서 했다가 지 목이 지금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얘네들도 지금 겁을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쓰레기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공격에 처한 게 아니라 무지하게 지금 잘 싸우고 있어요. 이란 외무장관인가 그랬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자기들도 그럴 용의가 좀 있다고. 근데 이스라엘이 시끄러워요. 그러면서 이제 막 때려 붙는 거예요. 저는 속이 다 시원해. 아까 말씀드렸죠. 북한보다 더한 게 이란이에요. 이 진짜 나쁜 놈들이라니까. 이란 그 저기가. 근데 아무튼 이러니까 이제 이게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 2년 전에 있었던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아직 끝나지도 않았지만 그런 거를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쪽 외교, 뭐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이거 금방 끝난다라 했는데 다 금방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딱 이란 이스라엘 전쟁 터지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금방 안 끝날 것 같다고. 다 그래. 네. 예전에 그 얘기 다 들렸거든. 아무튼 요번엔 금방 안 끝나가다가 안 끝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죠.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금방 안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전쟁 수혜주도 이제 급등한 것도 있고 누른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을 얘기를 좀 뒤에 하고 차트를 늦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단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는 알고서 봐야 돼요. 근데 이 주식하는 사람들, 특히 또 주식 분석하는 사람들이 단점이 뭐냐면 그런 거는 뒤로 하고 일단 차트만 봐. 차트부터 보고 오늘 뭐 올랐냐 떨어졌냐, 거래 터졌냐 안 터졌냐 그것만 보다. 물론 그거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만 보고 하면은 일단 안 되거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지금 오일쇼크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럴 일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부터 하고 볼게요. 오일쇼크가 1970년대에 있었던 거 아니고, 물론 이제 1차, 2차 이렇게 쭉 있는데 그 1970년대인가요? 그때 그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했어요. 왜냐하면 오일쇼크가 있었거든. 그때는 오일쇼크가 터진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중동 간에 전쟁이 있어서 그랬던 게 맞아요. 있었다고. 근데 그때랑 지금은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이스라엘 혼자서 그 중동에 있는 뭐 이집트나 뭐 요르단이랑 싸우지 않았나? 하여튼 뭐 그냥 거기 있는 중동 연합군이랑 이스라엘이 혼자 싸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이란 혼자 싸우는 거야 지금 거의 혼자 싸워. 그리고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또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그때랑 상황이 많이 틀려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니까 트럼프의 정책을 잘 봐야 되는데, 트럼프는 유가가 높아지는 걸 원치 않죠. 왜냐하면 바이든이 인플레이션을 일으켜가지고 바이든이 국제유가를 이렇게 끌어올렸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냥 바이든이라고 안 해요. 미친 바이든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미쳤어 그 인간. 국제유가를 바이든 임기 때 그죠? 시작하자마자 바이든이 유가를 이만큼 올렸어요. 40달러 정도 하던 유가가 바이든 취임하고 나서 130달러까지 갔어. 130달러까지.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와 유가 폭등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이든은 인플레이션을 일부러 일으킨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때 그 인간은. 저는 바이든을 인간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바이든은 그랬다니까.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그냥. 돈도 막 찍어내고 막 그때. 그래서 재선 대통령 또 나오려고 했는데 뭐 침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해리스로 바뀌어졌지만 어쨌든 재선에 실패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 불만이 뭐였냐면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힘들다 그랬거든. 왜냐면 아니 산유국인데 미국이 기름이 남아 들어온 나라인데 기름값 올라가니까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된 거예요, 사실. 물가 때문에. 응? 그걸 잘 알고 있는 트럼프가 유가를 올리겠어요? 뭐 100달러 이렇게 올라가게 두겠냐고. 요즘에 최대 산유국이 누구예요? 사우디죠. 사우디가 기름 생산을 줄였을까요? 늘릴까요? 늘리고 있어요. 늘리고 있다니까. 그리고 누구예요? 미국은. 미국 내에서도 지금 셰일가스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기름이랑 가스 생산을 막 늘리고 있어요. 생산량을 늘린다고. 그러면 누구야? 저기 푸틴은 전쟁 오래 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잘 됐지 뭐. 기름이랑 가스 생산만 늘려가지고 이란이 못 파는 거 자기들이 저기 팔아보려고 또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든 뭘 하든, 그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원유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 쇼크가 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싫든 좋든 트럼프가 뭘 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일 쇼크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는 그냥 무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악하게 이상하게 돌아가서 오일 쇼크가 올 것 같으면 그때 저도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누구보다 이런 걸 잘 알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오일 쇼크는 없는 걸 생각하시고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아직은 낮고. 왜? 이란은 핵이 없어요. 아직. 핵 생길까봐 지금 두드려 맞는 거거든요. 포기 안 하겠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핵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핵 보유국인 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 이스라엘은 핵이 있어요. 본인들이 있다 없다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아예 있다고 봐야 다 있어. 있다니까. 아시겠죠? 네. 너무 저기 전쟁을 겁내지 마시라니까. 네. 아니 여기 주식하러 들어오신 분들,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들 전쟁 하루 한두 번 겪어봐요? 작년에 그 얘기도 해드렸는데 앞으로 전쟁의 소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들을 거라고. 전쟁의 소문. 실제 전쟁이 일어나기보다는 전쟁 날 거다, 전쟁 날 거다, 전쟁 날 거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군비를 증강할 거다. 그게 제가 1년 전에, 2년 전에 했었어요. 지금 유럽에서 그러고 있잖아. 전쟁 날 거야, 전쟁 날 거야, 전쟁 날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놀래가지고 막 방위비 막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전쟁이 나잖아요, 막상. 뭐 하냐면 이런 식으로 미사일 멀리서 쏘고 아니면 이제 그 국경지대에서만 좀 싸우고 그래요. 우크라이나 보시면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서만 그렇게 막 싸우지. 뭐 서부나 아니면 키이우 도심으로 가끔 미사일이 날라오긴 하지만 어쩌다 그러는 거고. 그냥 그쪽 사람들도 그냥 그러고 살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산다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뭐 베트남 전쟁이나 6.25 전쟁 이런 것처럼 피난 가고 이런 전쟁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누구만 죽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죽는 전쟁이 아니고 우두머리들이 많이 죽어. 우두머리들.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 양쪽에 지휘관들이나 이런 고위급들이 많이 죽어요. 군인들도 많이 죽을 수는 있는데 민간인들은 별로 안 죽어. 아시겠죠? 우리나라에서 전쟁 나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은 전쟁에 대해서 앞으로 너무 걱정하시면 안 돼. 왜냐면 앞으로 전쟁이 많이 날 거예요. 이런 식의 전쟁. 많이 난다니까. 미리 얘기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전쟁 났다고 막 놀래고 그러면 어떡해. 이런 거 갖고 놀래면 돈 어떻게 벌어. 저는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대선이 이 전쟁의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랑 비교를 하면은 중동 이스라엘 전쟁보다 우리나라 대선이 저는 100배 더 심각하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어. 우리 코가 석자라니까요. 근데 무슨 저기 뭐야 중동 전쟁 보고 놀래가지고 주식을 때려치거나 손절을 때려. 답답해 죽겠어. 우리나라에서도 주식하는 사람이 웃지 마시고. 안 그래요? 네. 여당 야당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한 게 뭐예요? 중국이잖아요. 중국. 네? 중국에 지금 잡아먹히고 있죠. 지금 사실. 그죠? 네. 그러고 있는데 이란 사람들이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그럴 거야. 아유, 야, 니들이 더 힘들 것 같은데 우리 보고 놀래냐? 이럴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종목들 봐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한두 번 겪어봐요. 네. 오늘이 이제 그 전쟁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짧게만 얘기할게요. 뒤에 얘기할 게 많으니까. 일단은 이제 금요일날 상한가 갔던 종목이 몇 개 있죠. 전쟁 터졌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흥구석유죠.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이게 기름 관련주들인데 오늘 20% 급등 마감했어요. 특징들이 다 뭐냐면 매물대가 제일 심한 자리까지 올라가서 구덩이 메꾸고 매물대가 제일 심한 자리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제 쉬는 모양새예요. 한국석유 12% 급등 마감, 구덩이다 메꾸고 매물대 가장 강한 자리까지 올라가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너비스, 네, 여기도 마찬가지. 구덩이다 메꿨죠? 네, 급등했었고.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다 시초가 대비 음봉으로 끝났어요. SH에너지와 극동유 얘네도 이제 구덩이는 다 메꿨는데 보시면 다 이런 식으로 하락 마감했고, 해운주 쪽에서는 흥하해운이 대장이었잖아요. 상한가 갔는데 오늘 아침에 추가 급등도 없었고 아래 꼬리 마이너스 9%까지인가 쭉 내리다가 끝날 때는 마이너스 2%로 끝나면서 꼬리를 달면서 끝났어요. 추가 급등 안 했다. 매물대만 가서 확인하고 구덩이만 메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연해운이랑 STX 그린로직스도 똑같이 오늘 쉬었죠. 얘네 쉰 거예요. 끝난 게 아니야 얘네들.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말고 가스 쪽 GSE도 구덩이 메꾸고 대성에너지도 얘는 모르겠다. 그 다음 아무튼 몇 가지 갔다가 그죠? 이랬고 방산주 중에서는 빅텍, 네. 저희 방에 이제 아침에 팔 건 팔았거든요. 최근에 제일 싸게 산 게 4,400원인데 여기 5월달에 산 거예요. 5월달에. 그래서 아침에 시초가 기준으로 하면 20% 정도 수익 내고 팔았어요. 근데 이게 요즘 대체 거래소가 있어가지고 8시 45분쯤에 팔았거든요. 그때 가격이 5,300원대였어. 오늘 20% 이상 수익 내고 빅텍은 팔았죠. 물론 끝난 건 아니지만 또 사든지 하면 되니까. 최근에 여기 4,000원대 사놨던 건 다 팔아버렸어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잖아요. 전쟁 날 거 대비해서. 왜 놀래냐고. 스페코나 퍼스텍이나 휘니드나 한일 단주를 보면 대부분 쉬었죠. 그죠? 네. 그냥 전쟁주들은 대부분 오늘 이렇게 끝났어요. 자, 얘네들의 특징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언제를 보셔야 되냐면 지금 전쟁이잖아요. 그러면은 흥구석을 봅시다. 22년도 2월부터 3월 22년도 2월부터 3월인데 그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요. 23년 10월 그때는 하마스가 누구를 이스라엘을 갑자기 쳐들어왔죠. 그리고 작년 이제 상반기 때는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티격태격거리면서 서로 미사일도 쏘고 드론도 날리고 그죠? 가서 요인도 암살하고 막 시끄러웠죠. 그래서 그때마다 흥구석유가 좋아가지고 급등했던 거예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정치적 혼란기에 지금 있기 때문에 못 가고 있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중앙에너비스 뭐 GSE 대성에너지 다 이래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이때 거래 되게 많죠. 어제 오늘은 어제라고 하면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거래일 기준으로 어제라고 하는 거니까 거래만큼. 우리 회원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회원들 들어와 계신 분들은 흥구석유 주가는 많이 올라왔는데 거래는 이만큼이에요.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흥하해운은 거래가 빵 터졌어요. 얘는 빵 터졌다고. 오늘이 아니고 어제. 고수분들은 제가 왜 웃는지 아실 거예요. GSE 우크라이나 전쟁 때 엄청 갔었어. 대성에너지 거래 보세요.
어제 오늘 거 이만큼. 빅텍. 여기는 북한의 김여정이 우리나라 보고 생 난리지겼거든. 그때 막 삶은 소대가리라고. 진짜 그때 화나더라 진짜. 저는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삶은 소대가리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어디 우리 대통령한테 삶은 소대가리라고 그래요. 그때 막 그런 막 욕하고 막 그럴 때 삐라 보낸다고 생 난리지 그때. 그때 막 거래 터진 거 보세요. 작년에 저기 이란이랑 막 이스라엘 치고받을 때 거래 터진 거 보세요. 오늘은 이만큼 귀여워, 그죠? 한일단주 오늘도 많이 갔죠. 지금은 이만큼. 끝난 걸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드론 관련주 얘기했었죠. 드론 관련주는 이제 우두머리급이 제이시언인데 이게 보유 종목이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했겠죠, 그죠? 보유 종목이 아니니까. 빅텍은 저희는 오늘 아침에 시원하게 팔았어요. 다시 살 수도 있는데 필요하시면 들어오시고. 장담은 안 해드립니다. 왜냐면 오늘 준비하고 얘기하고도 바빠요. 자, 그리고 이게 전쟁주예요 오늘.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안 끝났어요. 끝나게 뭘 끝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GSE나 대성에너지를 봐라. 22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떨어졌거든요. 이게 2월 25일이 끝이잖아요. 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게 차트만 놓고 보면 여기나 여기인 것 같죠. 아니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쳐들어간 게 어디냐? 이날이에요. 쳐들어간 날부터 쫙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끝났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려고 주변에서 계속 훈련하고 맴돌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쟤네들 조만간 쳐들어간다 막 그랬거든. 미국이. 그때 미친 바이든이 그냥 전쟁 나게 내버려둬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때 분위기가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2배, 3배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푸틴이 탁 쳐들어오니까 끝! 그러면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란도 몰랐다잖아. 이란도 몰랐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게 치고 들어올지. 뭐 세력인들은 알았겠어요? 몰랐지. 지금 보면은 GSE나 뭐 홍구석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저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나 가끔 이런 전문가들도 뭐 좀 특이한 스타일이긴 한데 아까 빅텍이나 이런 거 사놨잖아요. GS도 저희만 보여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일반 사람들이나 세력들은 관심이 없었거든. 근데 갑자기 튀어올라온 거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올라온 경우에는 여기서 매집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고 있는 사람을 새벽 3시쯤에 막 흔들어 깨운 거예요. 응? 놀러 가자고. 그 사람이 순간 정신이 어떻겠어요? 멍하겠죠. 잠자고 있었는데. 잠을 좀 깰 시간을 좀 줘야 되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우리 회원들만 들으세요. 다른 분들 귀 막고. 흥구석이나 이런 애들 올라갈 때 잘 보면 쉽지 않아요. 처음에 무슨 점상한가나 막 장대, 양봉, 상한가 막 줄줄이 나오면서 갈 것 같죠? 시작을 이런 식으로 해요. 네. 왜? 자고 있었잖아.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저점이나 깨면서 여긴 어디인가. 갑자기 무슨 뉴스가 나왔어요. 내가 왜 살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었다 놨다. 갈까? 아닌가? 어떡하지? 이러다가 휙 날아간다. 쉬운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쉽진 않은데 공략 잘하면은 수익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전쟁 났다고 뒤로 내빼지 마시고 하시라니까. 기회라니까. 네. 전쟁 테마주는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터지지 않는 한 수혜주예요. 다. 전쟁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오면 돼. 이런 얘기하면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처럼 뭐 들리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그래요. 응?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저희 방 오늘 수익도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뭐 곡물 관련주 중에 뭐 판 것도 있거든요. 얘기해 드릴까? 한일사료. 이거 오늘 아침에 시초가 날려버렸어요. 가격대가 여기서 샀거든요. 팔아버렸다는 거지. 이것도 수익이 꽤 났겠죠, 그죠? 싹 정리했어. 왜 갔는데 이거? 사료, 곡물 그쪽이라니까. 이거 말고 또 갖고 있는 종목이 더 있어서 이건 팔아버렸어요. 수익권이길래. 꾸준하게 수익이 나오고 있다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니까. 준비도 많이 해놨고. 전쟁 관련 좀 끝난 게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보통 전쟁이 터지잖아요. 큰 전쟁이에요, 사실. 큰 전쟁인데 이게 터졌잖아요. 그럼 전쟁 관련주만 급등하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요. 10번 중에 10번 원래 다 그래요. 제가 뭐 과장하는 게 아니라 잘 가던 테마주도 전쟁 터졌다 그러면 걔네들 막 장대모험 맞아서 떨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전쟁주만 가거든요. 근데 오늘 잘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해 드릴게요. 롯데 이노베이트 이재명 AI래요. 물론 이제 자기만의 호재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AI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알차라 얘도 이재명 AI 덕분이래요. 오브젠 얘도 난 이재명 아닙니까? AI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쫌이야. 네? 금요일날 전쟁 터지니까 즉시 폭락할까봐 바짝 쪼르신 분들 생각을 다시 해보시라니까. 그 다음에 보수의 핵심 테마주가 뭐예요? 원전. 우리 기술이 뭐예요? 원전이잖아. 급등하고 있어요. 계속. 헥터 파이낸셜 이거 이재명 저기아니에요. 전자결제 지역화폐 전자결제 그쪽이잖아요. 삼성 SDS 얘도 이재명 때문에 가는 거래요. 물론 다 100% 믿으시면 안 돼. 근데 얘도 어쨌든 AI거든. 시가총액 12조짜리가 세상이 21% 폭등합니다. 시가총액 12조짜리가.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 무기 가자 18% 시가총액 12조. 한화 오늘 지주회사도 많이 갔거든요. 한화는 지주회사인데 방산업체잖아. 한화가 뭐의 약자예요? 한국 화약의 약자잖아 이게. 서현 지주회사죠. 우리산업홀딩스, 코오롱, 네오이즈홀딩스 뭐예요? 지주회사. 그 다음에 대북주, JST나 또 올라가요. 인디에프 올라가요. 대북주들 안 내려오는데 이런 테마주들이 지금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그게 뭐예요? 옛날이랑 다르다니까. 제가 그냥 억지로만 우기는 게 아니. 이거 막 기회다 이렇게 억지로 우기는 게 아니라 저도 이런 거 처음 봐요. 큰 전쟁이 터지면 전쟁주만 가고 나머지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전쟁주가 살짝 눌러버리고 나머지가 다 가.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뭔 상황이겠어요? 이재명 효과가 있는 거라니까요. 이재명 효과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 개미들하고 비관론자들 따라가지 마시고 잘 따라오세요. 제가 얘기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무료 종목 추천이나 무료 상담 안 해드리죠. 시간이 그럴 시간이 어딨어. 한 사람 한 사람한테만 하는 얘기고 많은 분들한테 도움 드리려면 이런 식으로 방송을 진행해야죠. 특히 우리 문자반위원들 그죠? 네.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세요. 편안하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터진 전쟁만 아니면 이 전쟁 관련된 거는 전쟁 이슈는 주식시장이 호재예요. 호재라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동양철관 이런 거 보세요. 지금 이재명이 오늘 출국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G7이랑 뭐 어디 나토 어디 간다며요. 근데 아직 미국 대통령이랑 저기 뭐야 정상회담 일정이 된 게 아니래요. 조율 중이래. 근데 확정된 게 아니랍니다. 근데 동양철관이 10% 급등하더라고. 이유는 뭘까요? 성사 가능성. 멀쩡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 넥스틸 멀쩡해. 안 떨어지고 버티네. 우리 올라오고 그죠? 지금 이게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기회예요? 전쟁 터져서 전쟁주도 아직 끝난 게 아니라 많이 갈 것 같은데 다른 테마주들이 다 가잖아. 대형주도 가고 이제 중소형주도 올라오잖아. 지수 잘 가고 있고.
그 여기서 이제 도망치신 분들은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신다니까. 빨리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를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뭐라 그랬어요? 네. 육체 건강도 중요한 시기인데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멘탈 깨지시면 안 돼요. 전쟁은 기회예요. 우리나라 그 대기업이 된 그 회사들 보면 다 전쟁 때 저기 된 거 아니에요. 하나그룹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하나그룹? 하나그룹 자체 그 전신 회사가 원래 일본 회사였는데 거기에서 그 하나 창업주가 그 무슨 그 회사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이제 다이너마이트 그 담당 부서 거기 계장인가 그랬어요. 책임자였던 거지. 하나 창업주가. 그분이 이제 그 기업을 언제야? 6.25인가? 저기 그 뭐야 일제시대 끝나고 나서 광복 이후에 그 기업을 불화받아가지고 그렇게 키운 거야. 하나 창업주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큰 기업들이 많죠. 두산그룹도 그런 식으로 해서 큰 거니까. 전쟁은요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도망가시면 안 돼. 지금 전쟁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그 뭐야 지금 그 중동 관련된 그 뉴스는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언론 뉴스를 참고하지 마세요. 정말 쓰레기 중에 정말 개쓰레기들입니다. 너무 편파적이고 거기 가서 직접 취재하는 인간들도 없어. 이스라엘 아니 뭐 한국에 있더라도 이스라엘 그쪽 무슨 고위 관계자하고 무슨 좀 이렇게 뭐 이게 관계가 좀 있어서 직접 좀 듣고 오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로이터 뭐 그런 데 거 그냥 다 기사 100개만 써. 키보드 저널리즘인 것 같아. 키보드 저널리즘. 그냥 번역도 다 AI 돌려서 하고 간대요. 요즘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그래 요즘에. 무슨 거기에 무슨 저널리즘이 있겠어요. 그 쓰레기 보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잡수세요. 아셨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전쟁주만 가는 게 아니라 다 올라간다고. 코스피 지수 3000 찍죠? 3000에 조금 더 올라가죠? 그러면 도망갔던 기회입니다. 다시 다 들어와. 그러니까 후회할 행동하지 마시고 어쨌든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시고 종목들 올라올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뭐 철천지 원수인데 이제 그 둘 사이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라도 계속 원수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긴 그래요. 이 지구 멸망할 때까지 원수로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져서 진짜 뭐 핵 하나 날아다니는 거 아니야?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이제 소리가 들리겠지. 네. 그 정도의 변동성은 있겠구나 그 생각만 하시면 되고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다 그런 헛소리하는 사람들 많은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겠습니까?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은 서로 양 진영 간의 큰 진영 간의 대립을 한 건데 지금 미국이 만약에 이제 세계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킨다고 하면 일으키거나 뭐 참전한다고 하면 미국이랑 맞서 싸울 게 누군데요? 있어요? 없어요. 맞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은 진영 간의 대립이었는데 지금 그게 없다니까. 중국이 그 미국의 반대편에 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러시아가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미국이 전쟁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나 일본,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우방 국가들이 다 그쪽에 동참할 텐데 전 세계 부가 다 이쪽에 쏠려 있는데 전쟁하면 뭐 싸움이나 되겠습니까? 3차 세계대전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거는 일기장에다 쓰는 거지 나와가지고 전문가랍시고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뿐만 아니라 뭐 좀 안다고 해서 막 함부로 떠들 얘기가 아니야. 그런 얘기는 일기장에 쓰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 일어날 것 같다. 아이 무서워. 일기장에나 쓰라 그래요. 현실성 없는 얘기들하고 앉아있어. 안 그렇습니까? 시간이 되면 왜 이런 얘기 하는지 더 상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일찍 주무시고 그죠? 일찍 푹 주무시고 내일 화요일이죠 그죠? 내일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바깥에서 막 겉돌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회비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한다고. 궁금하신 거 이쪽에 사이트로 전화하셔가지고 회원가입 그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